지난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사실 앞서 언급한 이곳으로의 접근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갤러리로 접근한 과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풀기 위해 다시 터널 입구로 돌아가서 진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세자르 팀은 터널을 뚫기 위해 산에 접근은 했지만 상세히 탐색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전문가팀은 거의 200명에 가까운 군인을 동원하여 외부 경계를 발령하고 진입로를 포위 차단했습니다. 철조망도 설치되고 금지 피켓도 30개 넘게 장착했습니다. 군대는 천막을 설치했으며 각종 군용 통신 중계기와 군사 프로그램들을 작동시켰습니다. 5월에 회의가 이뤄진 후 7월 하순 즈음에 플라즈마 드릴링 장치가 도착했고 이제 산 내부로 침투할 준비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처음 검은 세력의 실력자들과 만남을 가진 이후 약 한 달 반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화창한 아침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산기슭에 있는 비밀 군사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될 현장은 과도할 만큼 안전조치와 삼엄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지는 처음과는 달리 새롭게 건설되었고 산에 더욱 가깝게 접근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하강하고 언제 가져온 것인지 상상을 훨씬 능가하는 대형 군용 SUV가 미군의 막강한 존재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입구엔 2개의 보안 벨트가 형성되었는데 그 속에는 약 200명가량의 군인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동 무기와 함께 특이하게도 검은색 벨트를 차고 있었으며 특별해 보이는 제복도 입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거대한 상자가 시트로 덮여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산에 암석을 조각한 거대한 경락고였습니다. 높이는 3m 정도에 그 깊이가 대략 5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곡선으로 완성된 벽을 가진 암석 속의 경락고는 한 달 만에 이곳에 새로 생긴 그들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경락고 속 내부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보였고 다양한 물건과 서류 등을 가진 채 바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니 연구실로 보이는 것도 있었으며 반투명 재료로 만들어진 출입구에는 통제용 장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현대식 막사가 생겼는데 흰색의 육각형 표면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마치 달이나 화성 등 다른 행성에 설치할 법한 연구기지와 비슷한 느낌에 매우 편안해 보이고 인체공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자 양쪽의 대형 발전기에 의해서 불이 밝혀졌고 주변은 몹시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중 무언가 움직이는 커다란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라즈마 드릴 머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터널의 어두운 입구로 향해 가야 할 시간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은 더욱 크고 더욱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곧 터널 입구로 향했고 전기 자동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터널은 일정 부분 이미 작업이 진행되어 두꺼운 고무 시트로 포장되었으며 플라즈마 드릴 머신에 의해서 완벽하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알 수 없는 편차로 인해 기계가 상단까지 드릴링 되었고 다시 왼쪽으로 커브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커브를 돌며 드릴링을 하자 완벽하게 고든 길이 나타났고 나타난 터널은 지하철 터널보다 더욱 넓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곳 너머엔 마치 산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문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은
거대한 미닫이 문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고, 그때가 비로소 모험의 시작이자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시점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산의 암벽을 뚫은 플라즈마 드릴링 머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크기는 엄청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선 특별한 장비가 필요했는데, 마치 핵시설의 방사선 복처럼 생긴 복장과 장비들이 필요했습니다. 드릴링 머신은 회전 자개장에 의해서 가해지는 압력과 플라즈마 제트의 작용으로 암석을 말 그대로 녹였던 것입니다. 먼지도 없고 잔해도 거의 없었으며 드릴 머신의 침투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멋진 드릴 머신의 방법도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에너지 장벽이 나타나 더 이상 전진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도 며칠간 드릴로 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있던 터널까지의 거리가 훨씬 더 멀고 침투 환경 또한 수평적이지 않아서 매우 어려웠으며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드릴링 머신이 다시 그 출발점으로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에너지 장벽만을 남기고 도달한 이곳에는 도착하자마자 기다란 금속팔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채와 지문뿐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분석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레이저 스캔 장치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세 자리 팀이 뚫은 터널은 드릴링으로 인해서 거의 동심원의 모양이었지만 원래부터 있던 터널은 훨씬 큰 터널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은 매끈하긴 했지만 미완성처럼 보였으며 불규칙했고 모서리가 많았으며 또한 원형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의문점은 별도의 입구가 보이지 않음에도 어떻게 산 한가운데 중심에 길도 없이 이러한 장소를 만든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히 인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우여곡절 끝에 원래 터널과 세 자리 팀이 판 터널이 약 1m 정도의 높이의 편차로 서로 연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투입된 특별 개입팀 부서에 3명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사전 조치를 위해서 온 것으로 추정됐지만 사실 이것은 프로토콜 조치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약 4m의 영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세 사람은 에너지 장벽에 매우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상한 소리가 짧고 강력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장벽 모서리 바닥에 쓰러진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즉시 그들의 끝자락을 잡고 끌어내어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들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호출되어 확인한 결과 그들의 죽음은 즉각적인 심장마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공포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미국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황 상태가 발생했고 참여자들의 두려움이 점차 현실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고대 갤러리에 대한 접근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측면에서 뚫어보려고 시도한 드릴링마저 실패하여 결국 에너지의 장벽은 난공불락인 것으로 결정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세자르시는 뭔가 골몰이 생각에 잠겨 주위를 섬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산의 벽에 박혀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마무리된 약 20cm의 변이 있었고 그것과 맞닿을 만큼 충분히 큰 울퉁불퉁한 바위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정삼각형이 마치 위를 가리키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이야말로
이곳을 만든 자들이 제공한 열쇠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만일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그 어떤 손쓸 방도마저 없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 삼각형은 거대한 산 속의 에너지 장벽과 돌문 사이에 있었고 당연히 그 문을 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다면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곰곰이 생각에 잠겼고 잠시의 시간이 흐른 후 문득 머리가 맑아지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동의 빈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의 돌을 집어 에너지의 벽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돌은 장벽에 도달하자마자 미세가루로 변하여 땅에 떨어지면서 오른쪽으로 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대원들에게 금속물체나 플라스틱 그리고 나무나 가죽 같은 것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예상처럼 그것들의 결과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물질로 구성된 모든 것들이 먼지로 바뀌었고 개별 진동이 거의 없는 물질의 경우 모두 에너지 장벽에 거부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위해서 분말이 된 잔해를 연구실에 보내었고 그는 이번에는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과 에너지 장벽과의 사이에 상호 교감을 위한 명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상호 진동을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신체의 진동도 함께 변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체험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고도의 영적인 수준에 이를 정도로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당시에 그에게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벽과의 일종의 진동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명상을 하자 어느 순간 마음속에 왠지 가능할 것 같은 맑은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서서히 에너지 장벽이라는 보이지 않는 것을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그러자 피부에 약간의 따끔거림을 느꼈을 뿐 기분이 매우 좋아졌고 에너지 장벽의 반대 방향으로 전신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에너지 벽의 느낌은 1인치도 채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으며 금세 통과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통과하자 에너지벽 건너편 미국 관리들과 팀 구성원들이 놀란 얼굴로 멍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벽에 접근했고 그 의심스럽게 보이는 삼각형을 눌렀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눌리지도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단지 벽에 붙은 표면을 만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순간 굳게 닫혀있던 돌문이 그 즉시 매끄럽고 조용하게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모두가 처음으로 그랜드 갤러리를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더욱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은 갤러리가 스스로 불을 켜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바로 진행하려 했으나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당시의 현장을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소설이든 진실이든 믿든 안 믿든 다양한 시각을 지니고 자신만의 자유로운 퍼즐 그림을 가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항상 응원합니다.